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동산학 박사 이병원 교수님의 시사 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2026년 5월 17일입니다. 시사 부동산. 먼저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부동산 R114 자료를 근거로 한 서울 아파트 주간 동향과 권역별 가격 현황 및 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본격적으로 상승장에 초입했고요. 강남 재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강북 서남권 강세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부동산은 KB국민은행 부동산 R114가 모두 서울 상승을 확인하고 있어서 단순 반등이 아니라 상승 추세 강화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번 주 주간 동향을 보겠습니다. 매매 시장을 보면요, 한국 부동산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플러스 0.28%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0.15% 상승이 있었는데 0.28은 거의 배에 가까운 큰 폭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상승폭이 전주 대비 거의 200 가까이 확대됐고요.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 학군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했고 서울 20개구 전체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서울 매매지수는 0.07% 플러스 상승 지속이 되었고 평균 매매 가격은 약 5억 7,300만 원입니다. 상승은 유지되지만 지역별 차별화가 매우 큽니다. KB국민은행은 강남권 조정 이후 비강남권의 강세가 더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플러스 0.27% 상승입니다. 전국은 0.22% 상승이고요. 4월은 서울 거래량은 4월 이미 5,789건으로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실수요 회복의 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상승 재개가 아니라 본격 상승장 초입입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 전세가 강세되고 공급 부족, 재건축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핵심 부분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서울 전세 가격이 플러스 0.28%, 지난주에는 플러스 0.23%에서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는 서울 전세 지수가 플러스 0.12% 수준으로 평균 전세 가격은 3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R114 기준으로 서울 전세 가격은 플러스 0.10%입니다. 전세가가 매매를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즉 매매 조정이 와도 쉽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특히 송파는 플러스 0.50%, 성북구는요 플러스 0.51%, 성동구는 플러스 0.40% 등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 권역별 아파트 가격 및 현황 및 전망을 보겠습니다. 강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하락 종료 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송파구는 재건축 중심 강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 반포, 압구정 등 핵심 단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재상승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핵심 압구정, 잠실, 반포 재건축 시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를 보면은요, 현재 성동구가 전세가 플러스 0.40% 인상이고요.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강합니다. 앞으로 마용성의 전망은요, 안정적 상승이 지속될 것이고, 핵심 강남 대체 수요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 다음 동북권, 성북구, 노원구, 강북구, 동대문구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번 주 최강 지역이죠. 성북구가 전세가 플러스 0.51% 상승입니다. 강북구가 플러스 0.40%, 노원구가 플러스 0.36%,
그래서 KB국민은행도 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노도강, 동북권 지역의 강세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가장 강한 상승이 지속될 것이고 핵심은 서울 상승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서남권 보겠습니다.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 동작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요. 강서구가 플러스 0.26%, 구로구가 플러스 0.23%, 관악구가 플러스 0.22%입니다. 이 서남권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의 전망은요. 강한 상승이 지속될 것이고 핵심은 이 마곡과 목동, 여의도 현재 가장 유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강구 보겠습니다. 금천, 관악구,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구로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는 실거주와 저가 매력이 강합니다. 금강구의 전망은요. 단기 강세가 유지되고 핵심은 실수요와 저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종합 비교를 해보면요. 강남권은 재상승에다가 강한 상승으로 특징은 재건축이 있습니다. 마용성은 현재는 상승 중이고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한강벨트라는 특징이 있죠. 동북권은 매우 강한 상승이고요. 그리고 상승이 지속될 것이고 실수요가 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남권은 강한 상승에 상승이 지속되고 개발 수혜 지역입니다. 그 다음 금강구는 상승 중이고 단기 강세, 또 여기는 저가 메리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요, 서울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전세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강남 재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강북 서남권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은 상승 초기가 아니라 본격 상승장 초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은 강남의 재상승과 강북 서남권의 강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마다 가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죠. 여러분, 주가와 부동산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식에서 돈 벌면 부동산 와야죠. 그래서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부동산과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한 후에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과 대내외 매크로 악재가 겹치면서 5월 15일 날 지난주 금요일은 검은 금요일이 됐습니다. 급락세 코스피가 마이너스 6.12%를 맞이했습니다. 사이버카가 발동되고 그랬죠.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겪은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이제 5월 18일에서 22일은 이 두 종목의 주가 전망과 핵심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을 보면요. 엔비디아에 달린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최근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만큼 AI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중장기 펀더멘탈은 매우 강력합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변수는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 날 겁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전반의 투자 심리를 결정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가치 사슬의 핵심 공급망인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및 향후 가이드라인 결과에 따라서 이번 5월 18일에서 22일까지의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수급 및 전망을 보면요. 금요일 급락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었지만은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한다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반등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반면에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 단기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보겠습니다. 노조 파업 리스크 해소가 관건이죠. 삼성전자는 최근 2분기 영업이익 호조 기대감 등으로 목표 주가가 4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상향되는 등 재평가 흐름을 탔지만은 직전 거래일 노조 이슈가 불거지면서 8%대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핵심 변수는요, 노동조합 파업 및 생산 조정이죠. 노조 파업을 앞두고 선제적인 반도체 생산량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단기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파업 리스크가 협상을 통해 완화되느냐 혹은 장기화 국면으로 가느냐에
바로 주가 흐름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수급 및 전망을 보면요, 최근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누적 32조 원대의 차익 실현 매부를 쏟아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 받아내고 있는 공방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이 진정되고 환율 불안이 완화되어야 본격적인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가 시작되죠. 증시 전반의 공동 체크리스트는 두 종목 모두 코스피 대장주죠.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코스피를 하지 말고 삼성 하이닉스 피 대장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별 모멘텀에 의해 다음 이번 주에 예정된 글로벌 매크로 지표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먼저 보면 환율과 금리 변동성을 봐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재돌파하고 미국, 일본의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이 커졌습니다. 환율 진정 여부가 외국인 수급 복귀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다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미국과 이란 간의 강경 발언 등 중동발 불확실성이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어서 주 초반 변동성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주요 경제 일정을 보면요, 20일에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 및 중국 LPR 금리가 결정되고요. 21일에서 22일은 미국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는 등 거시경제적 방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반도체 투톱의 주가는요,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 해소 여부 라는 그 내부적인 요인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외부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 호황기, 즉 슈퍼사이클, 저는 슈퍼사이클하고 메가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가사이클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인한 조정 시 수급 안정화 신호를 확인하면서 특히 외국인 매도세 그가 둔화되는지를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도 제가 잠시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나면서 나는 주식을 원래 안 했죠. 한 2년 동안 친구가 정권회사 임원으로 있을 때 좀 했고, 그리고 안 하다가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나면서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구나 해서 내 친구들한테 3명한테 내 얘기했는데 그 중에 1명은 많이 샀어요. 많이 사서 한 40일 만에 70% 이익을 얻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샀고, 그래서 재미를 많이 봤대요. 그래서 70% 이익을 40일 만에 봤다고 그래요. 또 친구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한 주랑 삼성전자 샀는데 처음으로 주식 사서 재미를 봤다고 그래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나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주식도 같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전문 투자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는 제 정보를 보고 여러분 참조만 해서 그렇게 요즘 유튜브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 거하고 한번 잘 비교해서 여러분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주식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주식과 부동산 관계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를 깨고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는 본격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5월 둘째 주 동향에 따르면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플러스 0.28%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0.15% 플러스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급등하는 등 상승세가 맵습니다.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과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 중장기 전망을 세부 요인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요. 현재 시장의 핵심 상승 동력은요. 첫 번째로 역대급 공급 절벽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상승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규 입주 물량의 극심한 감소인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인허가 및 착공 물량 감소의 여파가
원래 공급 부족 압력으로 고스란히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이 불안 심리가 이 매수세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시장 전세가의 강력한 밀어 올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역시 5월 둘째 주 기준으로 플러스 0.28%로 이제 상승하면서 매매가와 동반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를 주저하던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및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급감, 즉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낙수 효과를 보면은 높아진 전세가는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단단한 하방 지지선이자 상승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종료 이후의 매물 추이를 봐야 됩니다. 5월 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세 배제 중과 배제 유예 조치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규제 회피용 및 급매물이 시장에서 대거 소화되거나 걷어들이면서 매물 증가세가 꺾였고 이는 매도자 우위 시장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 전망을 보면요. 거래 절벽 속의 가격 급등 및 양극화 지속, 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위험 가중치 상한 조정 등과 같이 이 2.5%의 그 금리를 동결 기조를 유지 중인데 이로 인해서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전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입지가 좋은 핵심 지역은 신고가 위주의 선별적 상승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자금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핵심지 매수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여유 자금 있으시면요. 보통 이 주식시장에 가서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죠. 저도 뭐 한 3, 40년 동안 지켜봤더니 이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하게도 이 반도체 HBM을 만드는 세계에서 3개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매크론인가 그 저쪽에 마크론가 거기 미국하고 있는데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주로 공급을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 되는 그러한 이제 슈퍼 사이클 이 사이클을 타는데 반도체는 잘 되다가 이제 끝하는데 지금은 이 사이클이라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 AI 때문에 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 준비를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그 HBM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요가 폭발해서 이것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니까는 우리 주가도 5만 원에서 20만 원 갔다가 다시 삼성전자가 한 29만 원, 30만 원 문턱에서는 됐습니다만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200만 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떨어졌으니까는 혹시 주식을 사시는 분은 이제 월요일 날 보고 월요일 날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떨어지면은 그때 좀 사놓으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슈퍼 사이클에 메가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끝나가기 전에 이제 팔고 나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 푼 모아갖고 이제 집을 옮기는데 또 사는데 보태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부동산학 박사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 부동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